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최근에 바빴어요. 바빴던 거는 신규 법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느라고 돈 좀 버느라고 이것저것 활동했던 게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최근에 좀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여러분 3월 중순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4월이 되고 있죠. 4월 되면 날씨가 아마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때쯤 아마 나들이 뭐 외부 많이 활동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온기가 좀 거리랑이 좀 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사업이나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현장에서 몸 담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저도 역전세를 맞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엘리트 미션은 역전세 맞은 게 없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전세를 맞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예 없진 않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보유 채수가 있다 보니까. 자, 역전세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6월에 한 건, 7월에 한 건, 9월에 한 건, 11월에 한 건, 그 다음에 12월에 또 이게 잔금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6월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정도 돼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5천 정도, 마이너스 5천 정도,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전세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임차인분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죠. 먼저 연락을 주셨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길 좀 더 살아도 되고 아니면 이사를 가도 된다. 근데 시세가 떨어졌으니 재계약, 계약서를 다운시켜서, 전세보증금 다운시켜서 다시 쓰자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시세라는 게, 전세 시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시세를 했던 게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8천이었어요. 2억 8천인데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4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2억 8천에서 2억 2천까지 보겠죠. 2억 2천까지로 보는 게 임차인분의 입장인 거고, 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2억 4천 정도로 바라보는 거죠. 최고 높은, 그 당시 최고 높은 거래가 호가라고 봤을 때, 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협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한 2억 4천 정도에 그냥 좀 마무리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천에서 4천 정도로 좀 마무리 쳤던 좀 기억이 나고, 일단 이건 해결했어요. 이건 해결했고 제가 돈을 돌려드리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월인데요. 7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분이 새로운 집에 가신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가 빈집이 되겠죠. 7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나가시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난 게, 이게 7월 15일 이후에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이후에는 전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7월 15일 이후에는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매수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전세도 가능하다는 매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상황에는 좀 약간 조금은 앞전 사례 같은 경우는 돈을 아예 그냥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조금은 낫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9월입니다. 9월부터 1월 요게 문제인데, 9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 7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억 7천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가 뭐 이렇게 무너졌겠죠. 뭐 2억에서 2억 2천 정도 무너졌는데, 아마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오질 않았는데 연락이 오겠죠. 아무래도 자기 돈이 들어다 있다 보니까 뭐 조만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4개월 뭐 이쯤에 연락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뭐 시장을 가든지 직장이라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든 간에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좀 말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즘에 무슨 뉴스,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언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어라 이 새끼 봐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도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 가지만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딱 끝날 일을 제가 봤을 때 제 3자 관점에서 주변에서 하는 일들 보면 주변에서 제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지금 입주가 어떻게 돼야 되고 보증금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지금 고민 해결 같은 것도 저도 많이 좀 해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안 풀렸을 때는 감정적으로 하시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말의 포인트인 거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좋게 해결하다 보면 좋게 해결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 힘들거든요. 서로 임대인들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고 임차인 입장의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알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내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그게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너무 편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1월 같은 경우는 아직 협상을 안 했잖아요.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좋게.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분들 같은 경우도 돈을 보증금을 저는 그냥 돌려줄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남아있겠죠. 예를 들어서 5월하고 한 6월 때쯤에 아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3월이잖아요. 대충 한 3개월 정도 남았겠죠. 3개월 정도 기간에 제가 돈을 좀 구해야겠죠. 그러면 매매 효과 아까 2억 8천 2억 7천짜리라고 했죠. 2억 7천짜리였는데 이게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2억에서 2억 2천 정도로 됐다고 칠게요. 2.2 그러면 2억 7천에서 5천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5천 정도, 그러니까 2억은 좀 그렇고 2억 임대 입장에서는 5천 정도 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알아보는 거죠. 왜? 이걸 최대한 알아보고 내가 알아본 만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협상 테이블에 가서 세입자분하고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해서 좀 같이 협의점, 모색점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이제 날라가죠. 여기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천 이상이 또 이제 역전세로 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출 쪽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대출 쪽.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세입자분이 이게 중요해요. 세입자분이 그대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을 낮추시길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제가 말한 대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드린다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 뭐 계속 언론에 나오겠지만 뭐 제발 좀 살아달라 이자를 좀 드리겠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좀 껴가지고 좀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알아보는 경우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마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알아봐서 최대한 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개를 좀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에 이제 분양권이 이제 입주를 하고 해가지고 24년 1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집을 제가 이제 역전세만 얘기를 해야지만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물을 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매물들이 팔리고 나면 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잔금을 칠 수 있겠죠. 잔금 치른 것 때문에 이런 건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잔금 치르는 것도 이제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퍼즐처럼 딱딱 맞아지면 좋겠지만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왜 하려고 했죠?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자기 비난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누가 여러분 시켜서 막 등 떠밀어서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이 원해서 내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근데 지금 여론도 그렇고 모든 주변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시각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이 오뚜기처럼 올바르게 고집게 서 있어야 돼. 누가 날 등 떠밀려도 잠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돼. 내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과연 봐줄 거란 말이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 스스로 투자자만큼은 이 자기 비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병신 같은 짓을 했지, 그런 마인드는 꼭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인드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퍼즐,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자산,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발 그것만큼은 제가 좀 말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인드를, 멘탈을 잘 부여잡고 꼭 그렇게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맞고요. 저 또한 역전세 이렇게 지금 맞고 있지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굳건하게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멘탈을 부여잡아야만 나중에 1년, 2년,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뒤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